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새벽 3시이네요. 지난주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추석 이후에 녹화 방송은 처음인 것 같아요. 다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시 새로운 한 주 시작하시는데, 많이 힘드시지는 않은지, 신경이 쓰입니다. 뭐,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부방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요즘 뭐 시장 자체가 뭐 좀 혼란스럽죠. 어떤 놈은 튀었다가 어떤 놈은 빠졌다가 뭐 움직이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적에 좀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지 않으시면 사실 좀 많이 힘들어지는 시장이에요. 흔들림도 심하고 지금은 이제 횡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진짜 추세라고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것들은 좀 너무 길지 않게 짧게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뉴스 오랜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 의원 전자상용법 개정안 제출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나오고 있고요. 금강원 실장 분산원장 처음 나올 때 기존 경민권 놀랐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2020년 들어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 추세, 한국 영향력은 줄었다. 올해는 뭐 상승 추세 했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자, 분산 원장 그 자체의 의미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블록체인의 기술은 분명히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기술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코인들이 여러분 어떤 가치를 느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이런 꾸준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이 코인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코인화될. 그래서 ICO와 IPO가 합쳐지는 그런 주식과 토큰이 연결이 돼서 우리가 주식을 이제 블록체인으로 확인을 하고 우리 그런 걸로 주식 뭐 회사에 그런 투표를 하는 그런 결정권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체를 화폐로서 사용을 한다라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주식 시장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식을 코인을 다 바꿔 놓는다면 그 주주에 대한 그런 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 적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투표를 해서 뭐 의사결정권을 내린다거나 뭐 그럴 수 있겠지. 예. 어쨌든 주식으로 하여튼 토큰화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거지, 그죠? 그래서 암호화폐라고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분명히 미래에 엄청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겁니다. 분명히요. 뭐 이렇게 분명히 차지할 것이고, 뭐 보안 시스템이라던가, 우리 뭐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이 있겠죠. 뭐 자동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던가, 뭐 이런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텐데, 그것이 이제 코인으로서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게 참 힘든 이야기예요. 그죠? 과거 닷컴 버블 때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좀 상장 폐지를 하면서 망해가고 살아남았던 종목들은 거의 100배에 가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뭐 희망을 가지시면서 투자를 임하시되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코인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이거나 너무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혹은 내가 큰 흐름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흐름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다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정말 이거다 싶을 때 그때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내년 2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한테들이 또 큰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디지털 위안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죠? 중국은 참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공산국가다 보니 여러분들 중국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죠? 요즘 한국 정치가 좌파 우파가 많이 갈려져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정치성이 우익 성향이 좀 강합니다. 과거에 항상 경상도에 살고 뭐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권을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 전 대통령의 정권도 썩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도 일단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뽑은 우리 국민들 손을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정책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존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만났던 친구도 이제 세터민 분이셨고 지금 만나는 그런 사람도 한국인이 아니죠. 한국인이 아니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친구, 제가 정말 가장 아끼고 있는 친구도 광주에 살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친구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두루두루 이런 성향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끌고 가지는 말아주시고요. 배울 건 좀 배우고 걸러낼 건 걸러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 거예요. 이 나라는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거의 독재에 가까운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제 실제로 중국에서도 화폐 결제를 다 위페이 그 QR코드를 찍어서 다 결제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그거 쓰고 있어요. 우리 점포도 마찬가지, 시장의 노점상들조차도 그걸 쓰고 있어요. 엄청 빨라. 우리 카드 결제에서 지문직 가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삑 하면 넘어가요. 편한 거예요, 엄청. 이제 중국이 지금 정부문이 위챗페이를 쓴다는 거죠. 일상화돼 있어요.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이 결제 시스템. 물론 그 정보들이 중앙 그 나라가 다 들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어떤 마음을 먹게 된다면 내가 이제 개개인을 개입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은 있겠지만, 우리가 시장 경제의 민주주의 경제 속에서도 사실 구글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지 누군가는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블록체인조차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의 정보를 우리가 분산 원장으로 모든 정보들을 다 따로 관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다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이게 돼야 이제 세금이 깔끔해지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겠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살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반등을 했어요. 네, 반등을 하면서 사실 일부 알트들이 꽤 많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샀던, 과거에 물려있으신 분들은 성에 차지 않는 반등이거나 하락이 더 강했기 때문에, 과거의 하락이 이 구간에 대한 알트코인 하락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많이 아프다라고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포인트였었습니다. 여기는 큰 포인트가 들어갈 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찰병 정도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렸고, 1220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던 구간이에요. 자, 잠시만요. 내가 카톡을 좀 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제가 여기서 정찰 정도는 1220 정도 정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해서 1220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딱 맞은 거거든요. 요거 1221만원이니까 거의 딱 맞았죠. 근데 제가 뒤에 뭐라 그랬냐면, 그냥 한 파동 더 보고 하자, 찝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 구간이었었는데 한 파동 더 보자, 한 번 더 빠지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거는 못 잡으신 분 어쩔 수 없을 거야. 4시간 20, 12 쌍바닥에 SB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이제 4시간 벌베인을 돌렸습니다. 그죠? 충분한 이제 조정세를 거치고 나서 벌베인 돌렸으니까 이제는 올라간 양봉의 거래량이 좀 실리면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여기까지 형성이 돼요.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풀매수를 여기서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아니, 여기서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혹은 여기서 하고 싶어 한다. 마찬가지로 매수를 여기서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이 파동에 대응해서 여기 눌림목에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빠지면 아프게 빠질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제가 과거에 차트를 이렇게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A, B, C, D, E 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좌주색 A, B, C, D, E 해서 죽을 것이냐. 이 두 개의 관점에 있어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지금 이 하락에 대한 이 반등 61.8%가 등장을 하였고, 또 이 하락에 대한 이 반등 61.8% 등장을 하였고, 이 상승에 대한 번조정이 61.8% 등장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수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렴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 그럼 이 끝에서 움직이는 흐름은 이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대응 파동이 이 친구랑 이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 대응되는 대응 상승파는 여기, 그리고 여기 대응 파는 여기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구간은 철저하게 이제 뭐라고 할까,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도전하는 구간이 맞겠지만, 내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이쪽 구간이거나 아니면 돌리는 파동을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게 맞고, 여기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양봉대를 보시면서 전제를 걸고 들어가는 게 좋다. 이 추세 이탈 과정에 맞게 말이죠. 그래야 내가 손절을 걸 수 있다. 손절은 목숨입니다. 손을 날려서 내가 목숨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손절을 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스토캐스트 형태, 4시간 차트 스토캐스트 형태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물론 다이버전 살짝 등장을 하고 있고, 어쨌든 수렴이 충분히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어떤 흐름이 등장한다면 도전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아마 올라가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는 다시 조정을 받고 내려올 가능성을 높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를 도달하게 된다면 이제는 뭐 새로운 수렴, 대파동의 수렴파를 또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여기가 매수자리가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흐름을 갖고 트레이딩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1440을 때리게 된다면 다시 이 구간에서 매수를 노리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손절가를 좀 작게 잡아내기 편하거든. 바람직해 보이고, 그게 아니라면 아직까지 여기를 좀 여유있게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저희 시야는 여기서 이게 여기서 대부분 현금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보시면 이렇게 계시겠지만 대부분 현금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똑방에 대화를 나누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리고 물타기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물타기 계속 하고 계시죠.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물타기는 뭐 말도 안 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물려 있으신 분들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기다리십시오. 일단은 내가 물려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응력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내년 2월 정도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리플입니다. 리플이 최근에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옛날 얘기 좀 돌릴게요. 이 상승을 보고 이것에 대한 되돌림 61.8% 정도 진행해서 반등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걸 봤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래 상승되고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이 반등 상승판은 제가 최대 500원, 그러니까 500원에서 600원 사이인데 최대 500원 정도 보고 있고, 스웨일이 끝나기 전에는 다 팔고 도망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플의 흐름이 그렇게 하니 다른 종목들도 비슷하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네. 어찌되었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풀에 뭐 움직이네요, 올라가네요 하시는데, 이 풀이 이렇게 올라가서는 답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 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일봉상 흐름상 보시면 스토캐스틱의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죠? 다이버전스 등장을 하고 있고, 이 매볼 때에도 전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래가 살짝 이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아직까지 크게 죽진 않겠지만, 당장 죽진 않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가 위로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죽을 가능성. 그래서 이 풀은 매수를 잡으신 분들 350원 정도에서는 잘라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잘라내 주시는 걸 일단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흐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좀 아프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처럼? 엘프처럼. 그러니까 너무 환희해졌지 마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500원을 터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매수를 노리시더라도 이거에 대한 손절은 꼭 적어주시고 걸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정도, 일단 350 정도까지는 바라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그림이 아직 유효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거기서는 이제 조심하시고, 그죠? 요렇게 여기서 반등 놓치면 이제 죽으러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그림이 2%를 좀 유효해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리플은 뭐 아직까지 큰 뭔가가 등장하기엔 조금은 이릅니다. 좀 기다려주시고, 일단 반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한 흐름이라서 아직까지 한 웨이브를 더 파고, 저는 이 웨이브를 좀 더 파고 이렇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가더라도 이거는 좀 확인하시면서, 저 기분 나쁘시겠지만 얘가 이렇게 진행되면 이때는 리플을 노려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내년 9월이었나요? 그때는 리플을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그때는 제가 지금 500원은 사실 좀 빡셀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는 500원에서 700원, 많게는 1000원 더 넘어가는 흐름까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9월 정도에 리플을 좀 강하게 노려볼 것 같아요. 이게 좀 길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강하게 노려보는 포인트인데, 이때 170원대 말씀드렸고, 이제 리플에 대한 매수 흐름은 거기쯤 희망회로입니다. 그래서 일단 충분히 이 구간을 다져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이때는 제가 매수를 노려볼 것 같아요. 이 위에서 놀면 좀 끔찍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어쨌든 이렇게 움직여 준다 하면 여기서 잘라주세요. 요 구간에서는 이거는 99% 이상의 확률입니다. 여기 올라갈 거다. 아니, 여기 올라가면 꼬라박을 확률이 99%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빨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가능성 조금은 있다. 이 거래량 워낙 많이 실렸기 때문에 조금은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뭔가 적발을 못해서 많이 반등을 해버렸는데 비슷하게 등장을 했죠, 그죠? 이것도 이제 꼬리가 길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좋은 게 아니죠. 꼬리가 길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중거리 또 다져주고 다시 한번 가는 흐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1번 스테이크 돌고 있으니까 조금 더 요 구간만큼 기다렸다가 요 구간에서는 또 배팅을 할 수 있는 흐름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센트리 같은 종목들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가면 꼬라 박아 버리죠. 지금 앞으로 올라가 튀는 종목들은 적절한 매도를 잡으시면서 빠져나오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또 다른 종목들은 크게 볼 거 없는 것 같아요. 에이다도 마찬가지 지금 뭐 반등을 하고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에이다도 어느 정도 요 구간, 이제 지금 현재 다 요 구간들이 있죠. 요런 요 구간들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노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이다 같은 종목들도 지금 일봉상 돌변이 수렴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요 구간에 여기서 이렇게 탕 올려주면 요때는 도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너무 길게 보지는 마시고, 이게 이제 연 사이클 끌고 갈 그런 상승 흐름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조심스럽다라는 거거든요. 스와이프 이런 직무들 다 지금 다 갖다 파란불 살살 들어와 있고, 그치? 자, 그럼 요약 정리 한번 하도록 할까요? 스텔라 루멘, 오케이. 스텔라 루멘 손절 타이트하게 잡고 도전 살짝 해볼 수 있는 흐름이죠. 그죠? 자, 전반적으로 우리 코인 시장이 이제 반등 시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반등 시점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 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돌고 있어요. 빙글빙글. 근데 이 흐름이 쭉쭉 치고 나갈, 이렇게 추세로 쭉 치고 나갈 흐름이냐는 부분 아직은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추세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는 건 볼펜을 일단 때리고 이렇게 출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가 여기서 요 흐름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선들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겠죠. 82면은 뭐 10% 채 안 되네요. 그죠? 4시간 차트 좀 줄여서 볼까? 요 정도의 손절 주면 될 것 같다. 그죠? 82.7. 어쨌든 그래서 그런 정도 흐름이 되겠고, 그래요. 스텔라 루멘 조금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여기까지 최소한 지금 잡으시고, 요름만 잡아도 85.6 정도에서 잡으시고, 뭐 83.6에 손절을 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정도 흐름이고, 반등에 대한 신호 이번 주 말이었죠. 그렇죠? 반등에 대한 시그널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 스웨일이 10며칠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그 확률이 내가 너무 높은 그런 게 아니라
작은 반등이니까 단타로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손절 거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고, 시드에는 20%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큰 거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큰 거는 어차피 올라가봤자 다시 11월, 12월 되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때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네. 정리가 좀 됐나요? 여튼 너무 맹목적인 희망회로도 안 좋고, 너무 절망적인 절망회로도 좋지 않습니다. 차트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SV 반등 살짝 하죠, 그죠? 그쵸? 4시간 20, 12, 11 쌍바닥 타이밍 들락말락, 그지? 이런 친구들 다 요런데 포인트에다가 로스컷을 걸어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거래 들어왔으니까 깨질 수도 있을 거야.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이런 구간들은 제가 스컷을 들고 들어가시고, 이제 SB 같은 경우도 요렇게 좀 더 요렇게 이런 흐름에서 요쯤에서 또 여기에 살짝 주워가 보시던지, 그 정도 모습, 그 정도 도전해보고, 깨지면 손질 치시고요. 깨지면 여기 다시 제돈 정도 한 번 정도는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조금 감안하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하십시오. 지금은 리스크 한 상태입니다. 반등을 할 것 같긴 한데, 그게 반등이 추세로 뻗어나가는 그림이 아니라 이제 뭐 좀 작은 흐름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좀 조심하시면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그리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아예 몇 년 단위 길게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모아 가십시오. 비트코인 지금 현재 제일 안정적입니다. 비싸지만. 그리고 큰 엄청난 뭐 일확천금 10배 20배 이런 게 아니라 뭐 50% 30% 이 정도는 운이 좋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테니까. 얘들도 마찬가지. 네. 이상 이 정도 하고 말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요약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된 것 같아서 좀 찝찝하긴 한데, 어쨌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단톡방 통해서 질문하시고 소통해 주시고, 항상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